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익하고 했죠? 유쾌하고 했죠? 활기차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냥 인사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미 씨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네. 아, 굉장히 민망하네요. 갑자기 이거 들으니까. 그러니까 유익하고 유익하지도 아니요, 않다고 생각하면서. 보정 속옷이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착용은 안 하셨죠? 엄청, 에? 아니, 근데 그게 사이즈가 또 있더라고요. 예. 스몰, 뭐, 미디움, 라지, 뭐, 엑스 라지, 막 이런 게 있는데. 2X라지는. 예, 뭐, 사이즈가 없어서 안 입는 건 아니고, 5시간만 입으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엔간에 5시간이나 입어요? 한 30분 입고 방송 끝나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보정 속옷을 남자분들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입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예, 경험 있습니다. 예. 여기 왜 이거 뭐, 리퍼라 그러나요? 이렇게. 지네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걷는 고리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채워야 돼요. 맞아요. 예, 진짜 힘들죠. 보정 야, 속옷 우리- 안 입고 말지 뭐. 우리 여성분들 대단하죠. 본인의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와 진짜 고생 앵간히 하시네요. 네, 남자분들도 깔창 이렇게 보정 깔창 끼시잖아요. 저는 깔창을 빼고 이제 기훈 씨는 또 그런 고통을 모르겠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성취업 내비게이션 최지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지영 팀장님 뭐 여쭤볼까요? 여쭈지 말까요? 첫 질문부터 좀 난처해요. 그렇죠. 저희가 묻기가. 보정속옷은 아니지만 네. 허리가 조금 삐끗해서 안 그래도 고생을 했는데요. 예, 허리 관리를 여자분들 오히려 더 잘하셔야 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여성 취업 내게 맡겨라 조미서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미수입니다. 네. 네. 신경 많이 쓰이시나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그러면은 질문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이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강한 질문을 던지면 그러니까요. 또 난처하시게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성에게 잘 맞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돌잔치 플래너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딸은 엄마로 또 아들은 아빠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로부터 1년 동안 고생했다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돌잔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날보다 더 화려하게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 돌잔치라는 게 사실 요즘 신세대 엄마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진짜 보정속옷 입으면서 살도 빼시고 네, 이렇게 몸매 관리도 하시면서 돌잔치를 준비하시는데요. 이게 혼자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든든한 파트너가 있는데요. 오늘 말할 직업이 바로 그 돌잔치 플래너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 보정소금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돌잔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엄마들이 돌잔치를 디데이로 잡고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돌잔치 때 내가 살이 다 안 빠졌다 그럼 한복을 입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돌잔치 해보셔서 내가 옷이 완벽하다 그러면 네. 드레스 입어야 되는 거 드레스, 아니야? 뭐 이런 드레스. 식의 선택을 맞아요. 보통 엄마들이 하고요. 예. 그리고 엄마들이 집에서 직접 육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돌잔치 때 꼭 웁니다. 1년의 그 그렇죠. 시간들이 하지만 생각나면서. 애를 낳은 다음에 아이를 뭐 어린이집이나 어디다 맡기는 엄마들은요 인사하러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뭐 이러고. 고통을 또 많이 몰라서. 그렇죠. 요게 돌잔치를 보면은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아, 그렇구나. 네, 예. 여러 가지 역시 장점이 있죠.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못했네요. 한복을 입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그거였군요. 것을. 네, 예. 몰랐어요. 근데 오늘 그 돌잔치 플래너라고 하는 직업 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희극인들이 이렇게 네. 그 진행하러 그렇죠. 행사 행사를 많이 하죠. 가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는 듣기는 했는데 네. 돌잔치 플래너라는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요 뭐예요? 돌잔치 플래너? 네, 아무래도 돌잔치 플래너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알려진 단어는 아니어가지고요. 네네. 생소한 직업인데요. 네. 저도 돌잔치 겪어봐서 그만 기훈 씨 말씀하신 거 너무 적극 동감했어요. 뭐 입었어요? 뭐 입으셨어요? 입었어요? 다행히 드레스, 보정속옷과 함께. 뭐 드레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웨딩 같은 건 티가 잘 안 나고요. 네. 저 한복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네. 드레스를 결정했는데요. 예, 돌잔치 플래너는 그런 이렇게 돌잔치에 이렇게 플랜을 짜준다기보다는 웨딩 플랜은 조금 다르게요. 그러니까 돌상 전문가라고 좀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상이라던가 포토테이블, 현수막, 뭐 이렇게 등등 덕담 카드 등등 여러 맞아요. 가지를 이벤트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뭐 써가지고 걸어주세요, 뭐 넣어주세요 네. 이러면서. 그런 거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일을 해서요. 파티 스타일링 한다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래요. 사실 웨딩 플래너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 더 하는 일이 다르긴 하네요. 네. 기훈 씨는 진짜 아까 네. 이야기하신 대로 돌잔치를 치러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돌잔치 플래너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스스로 하셨는지.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일단 돌상 차릴 줄 아세요?
네? 돌상 차릴 줄 아세요? 아, 모르죠. 그리고 거기 그냥 뭐 뭐 사진 실 하나 같은 거 올리면 돼요. 그렇죠. 뭘 올려야 될지도 모르죠. 거기다 뭐 북어 올릴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돌잡이, 돌잔치 하이라이트는 돌잡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돌잡이 물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손님들 오면은 감사의 답례품, 네. 그리고 또 모든 현수막, 사진, 모든 것을 이분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회까지 그러네요. 돌잔치 사회까지 그분들이 다 맡아서 해주시니까 저희는 이제 장소만 예약을 하면 그렇구나. 그렇죠. 그 다 그분- 오셔가지고 그렇죠. 다 막.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아이 낳은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바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근데 이 그 돌잔치 플래너 하는 분들이요 오셔갖고 뭐 돌상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네, 네, 주시고 네. 뭐 포토 테이블 이런 것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와서? 아, 예, 맞습니다. 오. 이제 돌잔치 플래너들이 하시는 역할이요. 이렇게 포토 테이블이라든지 네.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꾸미고 테이블에 있는 뭐 꽃 같은 것도요. 일일이 신경을 써서 꾸며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뭐 크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테이블을 좀 꾸며주고 돌잔치 그 행사장을 꾸미는 스타일링 중심으로 그렇죠. 진행이 돼서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M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섭외를 해서 연결을 해주시는 게 플래너분들의 역할이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없으면 네. 뭐 그러니까 의상을 우리 조미서 컨설턴트께서 네. 뭐 드레스를 입으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스와 어울리는 분위기를 꾸며주시고 그러네요. 전통 의상 한복을 입게 되면은 한복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꾸며주시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를 다 맞춰서 꾸며주시는 그렇죠. 거 보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 웨딩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결을 해주는 중간 역할을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돌잔치 플래너는 이제 직접 다 준비까지 해주시니까 훨씬 더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돌상을 뭐 직접 차려주고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까요? 돌잔치 플래너는? 네, 아무래도 웨딩 플래너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돌상을 준비하고 포토 테이블 준비하면서요. 그 돌상이 아까 말씀하신 돌상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시면 더욱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의 의상까지는 보통 대여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돌복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한복이나 아니면 아이들 뭐 양장복 같은 거를 좀 몇 가지를 가져와서 직접 대여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 네. 초기 시작이시라면은 업체를 연결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웨딩 플래너 같이 이렇게 뭐 장소부터 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돌잔치 컨설팅 업체도 사실 시작되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많지는 않아서요. 만약에 돌잔치 플래너로서 돌상을 다 만드실 줄 아시는 분이 그런 연결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더 경쟁력 있는 돌잔치 플래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돌잔치 플래너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격증 같은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아직 뭐 자격증은 없어요. 그 자격증은 없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사실 찾아보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돌잔치 플래너를 하시는 분들은요, 플라워샵 있죠. 네. 그래서 플라워샵에 계신 분들이 플라워샵을 하면서 또 파티 플랜, 예, 이런 것들을 겸해서 이제 스타일링을 하시면서 많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돌잔치 플래너 분들이 덕담 카드라든지 이런 현수막 내려오잖아요. 네. 현수막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요. 일러스트 같은 공부를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자격증 같은 건 없고, 근데 저는 생각하면서 들어본 게 네네. 그 돌잔치를 치러본 네네. 준마렐라라면 그렇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었으니 너무 좋았고 그래요. 이런 걸 맞아, 잘 알 것 같아요. 아쉬웠었던 점도 그러니까요.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도전하기에 참 좋은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 돌잔치 플래너가 시작하기 전에 이 돌상을 차려주고요. 그리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철수하는 것 이외에는 많은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쁘게 막 꾸며주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충분히 우리 주부들께서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돌잔치를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하기 쉬워서요.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유명하신 분들은 보시면 보통 첫째 돌잔치하고 둘째 돌잔치 준비하다가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돌잔치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돌잔치 플래너라는 게 이제 금방 플라워샵에서 하셨던 분들도 많이 유리하시겠지만 이렇게 집에서 자기 원래 이렇게 아이 방 꾸미는 거 좋아하시거나 네. 소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품에 관심 많으시고 트렌드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도전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토샵, 일러스트 하시면 더욱 좋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돌상이라는 게 똑같은 트렌드가 아니라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좀 평소에 자기가 좀 관심 가지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소집할 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더욱 좋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잔치 플래너가 나름 그래도 아이도 중심이지만 네. 엄마 아빠와의 이게 사교성이 또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가 그래서 뭘 알아요. 네, 아무래도 엄마 아빠에게 친밀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나중에는 좀 커지면 영업으로 돌잔치 업체랑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체 담당자와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영업 능력도 좀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준말을랑 하기 그래요, 딱인 맞습니다. 직업 같다는 그리고요, 생각이 이게 드네요. 입소문이 굉장히 무서운 게요. 저 돌잔치 했을 때 사회받던 친구가 제 네. 이제 아는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사회를 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연결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그렇죠. 돌잔치로 맞아요. 왔다가 저 사람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든다 해서 물어보러 이렇게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그거 그런 업체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돌잔치 전문 전문 MC들 MC,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칠순 회갑 이렇게 따로 가시는 MC들 모아놓고 있는 그런 중견 업체처럼 커졌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저희 그 눈치도 좀 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 한갑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진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한갑이신 줄 알고 저희 아버님한테 어떻게 큰 실수하셨나요? 뭐 2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쯤에서 저희가 또 안 여쭤볼 수 없어요. 네. 돌잔치의 꽃 하면 뭐가 있을까요? 돌잔치 돌잡이. 돌잡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래의 나의 아이가 잡았으면 맞아요. 하는 것. 이것도 안 여쭤볼 수 없죠. 근데 예전에는 뭐 실하고 막 이런 거 놔도 요즘 뭐 놔둬요? 거기 요새 위에? 보면요. 네. 판사봉 이런 것도 판사봉도 그렇죠. 나요? 판사봉도 있고요. 네. 마이크 있고요. 마이크. 실로 돈 생겼어요. 그거 있고요. 네. 또 청진기 막 뭐가 있을까요? 청진기도 놔둔 데도 있고요. 공. 아, 골프공. 그럼 뭐 프로골퍼 되는 이제 거예요? 운동선수대라는 거죠. 자, 나의 아이가 잡았으면 좋겠다. 서진 씨. 어렵다. 네. 두 개 잡으면 안 돼요? 아니, 두 개 일단 하나부터. 골프공도 괜찮을 것 골프가 같아요. 괜찮아요. 운동선수. 네, 저는 돈이요. 그래요. 네. 어떠세요? 최지영 아, 코스. 저는 이제 일단 건강. 네. 지금 아프고 보니까 건강이 최고라는 실, 생각이 실, 들었고요. 실. 네. 야. 실하고 혹시 더 잡을 수 있으면 연필. 이 너무 잘하는 아이. 실을 잡으면요. 네. 그 사회자가 꼭 이럽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니, 너무 좋아해요. 그럼 그냥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실, 연필 좋지요. 좋죠. 하나만 하라면 실. 하나만 하라면 좀 고민되네요. 네. 자, 우리 조미석 컨설턴트는 아이가 뭘 잡았나요? 네, 전 이미 잡았어요. 네. 엄마 아빠를 닮아서 마이크를 마이크. 맞죠. 아, 정말요? 기대되네요. 마이크를 진짜. 잡았습니다. 저희가 판사봉을 그렇게 원해서 돈에 판사봉을 쌌거든요. 근데 기어이 마이크를 잡았네요. 그래요. 그 아이 툭툭툭툭툭 치면 잡던데. 옹기라고 이렇게 저렇게 그래요. 가라고. 막. 정미 씨는요? 전 돈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몇 사람 잡으면 희원 씨 다행이죠. 저희 뭘 아이도 두 개 잡았어요? 잡았어요. 두 개나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잡고 또 한 번 잡게 했더니 또 네. 딴 걸 잡더라고요. 첫 번째는? 청진기. 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되죠. 전 내심 마이크 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그냥 날 잡았으면 좋겠다. 이리 와! 막 이러면서 네, 나를 알게 아빠의 잡았겠네. 머리채를. 어쨌든 뭐 네. 저희 이런 진행들 돌잔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잘 꾸며주시는 것들이 우리 돌잔치 플래너들이 네.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어떤 걸 돌잡이 물품을 또 어떤 걸 놔주시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행사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네. 돌잔치 플래너에게 어떤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어떤 뭐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을 또 검색해보고 하면 네. 또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혼자 하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는데요. 나는 어떤 물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분위기를 꾸며낼 수 있는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홍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온라인 광고 마케팅을 교육을 해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전문 기관 같은 경우는 그 교육비가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좀 가격이나 교육기관 이런 게 워낙 천차만별이라서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이보스라고 해서요. 이 업체는 이제 준 전문가 과정이 아니더라도 네. 특강같이 이제 필요한 과목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고요. 네. 도고교육센터라는 곳에서는 이제 워낙 무료 특강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무료 특강을 여러 가지 나에게 필요한 걸 통해서 접근을 해보신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요, 저도 그런 그 레몬 베란다 뭐 이런 데 자주 들어가거든요. 뭐 누구 육아맘의 스토리 이런 거 되게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그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했었던 그런 돌 얘기들 막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쪽지로 저에게 그 정보 좀 주시겠어요?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자기가
그만큼 이걸 봤을 때 아 얘네들은 좀 유별한 유니크한 뭔가가 있었으니까 소개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독특한 웨딩 돌잔치 플래너로서 요 나의 차별성, 내가 이제 돌잔치 플래너가 돼서 차별성을 키우려면 어떤 걸 남들과 다른 나만의 그렇죠, 경쟁력. 그렇죠. 예. 근데 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니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 근데 저 예전에 그 다정이라고 이제 김한기 씨네 따님 돌잔치를 갔는데 그 딸이 굉장히 약간 좀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데 나비를 보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딱 갔더니 원래 엄마들 한복 입으면 나비로 이렇게 머리에 네. 꽂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더니 인테리어가 전부 다 나비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기가 여기가 또 깔깔거리고 웃고 저기가 또 깔깔거리고 사진이 다 예쁘게 나왔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쓴 거네요. 예, 그것도 아까 그러니까 경쟁력일 수 네, 있죠. 엄마랑 아빠랑 이게 친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그 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저런 네. 차별성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차별성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차별성 너무 괜찮은 차별성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돌잔치에서 차별성을 이루려고 하려면요. 일단 기존에 있는 것들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를 다 들어가 보시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간을 두신 다음에 보시고 파악을 하시고 어디가 네. 어디가 어떻고 보시다 보면 자신만의 안목이 길러지고 또 소품을 보다 보면 또 예쁜 게 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요. 쇼핑도 하다 보면 느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시면서 사진을 조금씩 사서 한번 차려서 사진도 찍어보고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그런 차별성도 아무래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해도 참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굳이 맞아요. 직원이 없어도 되고 사무실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돌잔치 플래너로 1인 창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창업을 하시기 전에 그 첫 번째는요, 이제 컨셉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나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이게 돌상이라는 하나의 그 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항, 제품에 맞는 금액에 맞는 소품들을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구입한 소품들을 잘 촬영을 하셔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뭐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걸 개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창업 비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 소품들이 생각보다 비싸요. 맞아요. 아기자기한 것도 되게 비싸요. 네네. 옷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제품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때그때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또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가신 경우 5,000만 원까지도 좀 예상을 하셔서 준비를 비싸군요.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초기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물품들 같은 걸 구매하려면 초기 자본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저희가 창업이라는 전제하에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면 사실 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창업이면. 그렇죠? 네. 창업이라면.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돌잔치 플래너가 1인 기업이 많다 보니까 취업처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취업처는 사실 좀 협소하기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시다 보면은 카페나 아니면 그런 업체 중에 큰 업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돌스드림이라는 업체나 빅데이나 뭐 사임당 돌상 같이 딱 보시면 느낌이 와요. 이렇게 출장도 가능하고요. 대여도 가능하고요. 뭐 고위험 회관도 같이 하고요. 네. 뭐 되게 각 지역마다 다 가시는 업체들은 좀 이렇게 취업을 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겠네요. 네, 규모가 큰 곳에 취업을 네. 좀 전화를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네. 미리 제가 하고 싶고 그럼 교육에 이만큼 받고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네.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취업처를 따로 뭐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먼저 발로 뛰셔서 선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그렇군요.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돌잔치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집에서 왜 조촐하게 네네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런 했는데. 사람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요새.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경쟁력이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네. 뒤에 뭐 플랜카드도 예쁘게 뽑아놓고, 근데 그 업체 입장에서 밑에 거 이제 애기 이니셜만 이렇게 바꿔서 해주면 되니까 그래요. 되게 좀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쟁력을 따져보고 머리를 잘 한번 활용을 하시면 그렇죠.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주말에라도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쁜 걸 보는 안목도 있고요. 네, 충분히 투자했으면 이만큼 이제 또 좀 만져봐야 될 텐데. 만진 느낌이 바로 살아요. 그죠? 예, 네, 예. 네. 수입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아, 수입. 예. 수입은 이제 돌잔치 한 건당 수입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한 건당 한 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 그러니까 MC 비용이라든지 대여 비용은 제외하고, 네, 플래너가 받는 비용이 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뭐 하루에 두세 건 이상 많이 하면 돈을 벌지 않겠느냐 하시지만 이게 시간이
시간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돌잔치 좀 길어요. 한 3시간 정도 하죠. 3시간 정도 하죠. 마무리까지 다 지으려면. 근데 보통 저녁 식사나 식사 시간대 아침부터 돌잔치 하시는 분도 많이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그렇죠. 점심, 저녁 저녁. 두 번인데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좀 플래너는 좀 일찍 가서 차리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아, 시기 3시간 정도 된다면. 예, 그래서 한 번이나 많게는 또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2번 정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금요일 밤이나 토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이 돼서요. 뭐 한 달 내내 열심히 2번씩 만약에 하실 수 있으시다면 월 800만 원까지도 예, 큰 금액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 번 사놓으면 그 나가는 돈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기대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창업 비용이 약간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못 하시고 이제 다른 기관에 가서 좀 보조 연습을 하실 때에는요. 보통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더 쌓으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모든 경험을 좀 해보면 예.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주말을 반납을 해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금요일 맞아요. 저녁부터 일단 불금을 반납을 해야 되고요. 남들 쉴 때 이건 일해야 되는 그렇죠. 직업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반납을 해야 예. 되면 굉장히 좀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좀 힘든 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그 점 때문에 주말에 힘든 점 때문에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편의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협조를 단단하게 받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든 점은 지방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 집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뭐 자가 운전을 좀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서요. 이렇게 네. 운전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물품들이 그렇죠. 꽤 있을 것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렇죠. 체력도 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 돌잔치 플래너로 성공하기 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알려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짜 어머님 좀 가까이 오셔서 메모 준비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볼펜 준비하시고요. 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한 발 앞서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더라도요. 이 아이, 저 아이 다 똑같은 컨셉이면 이제 그래요. 부모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만의 특별한. 아까 네. 정민 씨가 말씀하신 나방. 대로 뭐 나비. 개그맨 김한기 씨 예, 만기 돌잔치 씨는. 때 했던 그 네. 나비 그런 장식도 좀 나만의 특별한 것들 그러니까요. 성공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또 있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철저한 고객 만족 서비스입니다. 사실 아이도 있지만 부모님,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과의 관계나 친밀도가 중요하고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잘 캐치해내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문이 중요해요. 한 번 잘하면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고객들을 좀 소중히 생각을 하시고 그 컨셉에 맞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요. 좀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심스럽게, 네. 예, 그래서 무작정 창업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예, 경험을 좀 더 쌓으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다면요. 실패하지 않고 좀 더 고수익을 올리는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좀 해보시고 네. 그렇죠. 경험 경험을 좀 쌓으신 그렇죠. 다음에 자기 본인이 창업을 하시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창업을 하건 이게 뭐 어디 들어가서 이제 뭘 하건 이제 자기가 1인 기업을 하건 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 홍보를 어떻게 다 해야 될지 그래요, 홍보에 그래요. 대한 또 소스 좀 주신다면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가장 힘든 점이 홍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 마케팅 수업도 들으셔서 블로그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카페 운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객 관리 좀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입소문이 중요하니까 그 입소문 위해서 캐시백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신 분들이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시면 다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돌려주는 거 하시면 되게 많이들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다음에 또한 업체를 통한 홍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처음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시면서 업체에 눈을 좀 익혀놨다가요. 네. 나중에 자기가 차리게 됐을 때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가서 있습니다 하고서는 업체와의 연결을 좀 해놓으시면 그곳에서 딱 고정적으로 하시게 되면 따로 이렇게 고객과의 상대를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바로 업체와의 미팅에서 해서 좀 더 고수익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그렇군요. 주변에 보니까요. 네. 이게 결혼도 다들 비슷한 시기에 하니까 아이들을 낳는 시기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중에 누가 한 명 스태트를 하면 그 친구 돌잔치에 가서 막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 물어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소개하고. 그래서 그 한 친구만 잘 공략을 해도 일단 몇 그래요. 개는 고객을 또 다단계네요, 이게. 그죠? 저는요. 되더라고요. 한동안 결혼식 이 예. 축의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다 이제는 돌잔치. 맞아요. 돌잔치가 저를 잡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나 했더니 둘째 나네요, 사람들이. 어찌되었던 네. 요즘 이 저출산 문제도 좀 심각하고 해서 이 돌잔치 플래너
물론 정부에서 많은 지원 때문에 이제 아이들 출산하는 것에 많은 네. 분들이 이제 힘을 좀 보태고 계시니까 출산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출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조금 불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해보는데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요? 네. 네, 오히려 저출산이다 보니까 한 집에 아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좀 특별한 추억, 좀 더 특별한 것들에 대한 욕구가 더 높기 때문에요. 오히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요. 이게 누군가를 대여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역할에 굉장히 익숙해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돌잔치 플래너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돌잔치 플래너와 파티 플래너를 좀 겸하시게 되면은요. 네. 돌잔치뿐 아니라 뭐 고이연이라든지 생일잔치까지도 확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직업으로 더 넓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이 도전해볼 만한 좋은 직업, 돌잔치 플래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